3절 부모 생성자 호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부모 생성자를 직접 호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자식 클래스로 그 자식 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 부모 객체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될 때 그 부모 생성자도 이제 호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호출이 되는지, 자, 그거를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자식 객체를 생성하면 부모 객체도 생성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결론은 그 부모 없는 자식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있어야 자식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자식 클래스로부터 이제 자식 객체를 생성할 때는 그 먼저 이제 부모 객체부터 생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식 객체가 생성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코드를 보게 되면 그 여러분이 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와 같이 DMB 셀폰이라고 하는 타입으로요. 자, 객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DMB 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절에서 그 실습을 한번 해 보았던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DMB 셀폰이 이제 자식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셀폰이 이제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속을 해서 DMB 셀폰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DMB 셀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자식 생성자를 호출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식 객체는 생성이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자식 생성자만 호출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부모인 셀폰의 생성자도 같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자가 자 먼저 호출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성자가 누가 먼저 끝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생성자가 먼저 끝나는 놈이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부모 생성자가 그 호출 완료되고, 자, 부모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식 생성자가 나중에 호출 완료된다. 그러면 결국 생성자 호출이 완료되면 먼저 객체가 완료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먼저 객체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 자식 객체가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 객체를 생성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셀폰의 생성자가 어디서 호출됐느냐. 여러분이 와스럽죠? 그래서 그 이 자식 생성자 내부에 이제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DMB 셀폰이라고 하는 바로 이 생성자가 결국 호출이 됐지만 먼저 뉴 연산자에 의해서 먼저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됐지만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 슈퍼라고 하는 그 부모 생성자 호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라고 하는 이 부모 생성자 호출 코드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은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슈퍼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이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슈퍼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부모의 다시 말해서 이제 셀폰의 그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는 코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는 자식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됐지만 자, 여기에서 부모 생성자가 호출이 일어나서 자, 부모 생성자가 실행을 하고 자, 부모 생성자가 끝나게 되면 비로소 이제 자식 생성자도 이렇게 끝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먼저 끝나는 게 부모 생성자부터 먼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식 생성자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중에 생성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참조 변수는 어떤 객체를 참조를 할까요? 그래서 이 참조 변수는요, 이 자식 객체, 다시 말해서 직접 유연산자로 이렇게 생성한 자식 객체를 자, 이와 같이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상속에서 이 자식 생성자를 호출을 했을 경우에 부모 생성자도 호출이 된다는 거를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생성자를 선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추가를 이제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자식 생성자 안에서 부모 생성자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부모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생성자를 선택해서 부모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된다면, 자, 어떤 식으로 부모 생성자를 여러분이 호출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 생성자를 자, 선언을 할 때, 자, 여러분이 이 슈퍼라고 하는 자, 부모 생성자를 자, 호출을 하지 않으면,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자, 생성자가 자, 자동적으로 자,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가 없는 그냥 기본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컴파일러가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하는 이런 슈퍼라고 하는 부모 생성자 호출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이와 같이 슈퍼 이렇게 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매개값을 이렇게 자, 줌으로 해서 부모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부모를 생성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고 하는 이게 부모 생성자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매개값이 자,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매개값의 이제 타입이라든지 또는 매개값의 이제 개수, 그리고 매개값의 이제 순서가 일치하는 어떤 그런 부모 생성자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런 매개값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생성자가 없다면 컴파일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매개값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생성자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이 슈퍼라고 하는 바로 이 부모 생성자 호출은 여러분이 반드시 자식 생성자의 이제 첫 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식 생성자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자, 여기는 이제 자식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실행문이 이렇게 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실행문이 오고, 자, 이 밑에 여러분이 슈퍼 이렇게 하고, 자,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항상 슈퍼는 자식 생성자의 첫 줄에 반드시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부모 클래스에 이제 기본, 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없다면, 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식 생성자에서 만약에 이런, 자, 다시 한번
자, 이걸 다 지우고 해보도록 하죠. 자식 생성자가 이와 같이 이제 선언이 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컴파일러는 여기서 슈퍼, 자, 이렇게 하고, 자,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하도록, 자, 추가를 하는데요. 만약에 부모 생성자가 이렇게 여러분이, 자, 이런 그 매개 변수가 없는, 자, 이런 형태의 그 생성자는 없고 어떤 매개 변수만 있는 생성자, 예를 들어서 뭐 int 뭐 x라고 하는 뭐 이런 생성자만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 이 슈퍼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부모 생성자에 매개 변수가 없는, 자, 생성자를 호출을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어떤 생성자만 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호출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자식 생성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작성이 됐다면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 생성자 때문에. 자, 그 이유는 부모 생성자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부모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맞게끔 이렇게, 자, 매개 값을 주고요. 명시적으로 이 슈퍼를 이제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모 생성자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슈퍼를 이제 호출을 꼭 여러분이 해 주셔야 제대로 자식 클래스가 이제 컴파일이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없다면, 자, 그래서 이런 걸 호출을 할 수 없으니 필수적으로 부모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맞게끔 매개 변수를 이와 같이 놓고, 자,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 생성자에서 그 부모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것을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로운, 자, 패키지부터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섹션 03에, 자, parent, 자, constructor call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줄게요. 자, 여기에 부모 클래스부터 하나, 자,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peo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자, people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그 두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 name이라는 필드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 이제 주민번호에 해당이 되는 SSN이,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고 생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자, 이렇게, 자,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다가 외부로부터, 자, 이름을 받고, 그리고 주민번호도 받아서, 자, 필드 값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자, 초기화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eople이라는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는 없고요. 이와 같이 그 문자열 두 개를 받아서, 자, 필드에 초기화하는, 자, 이런 생성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식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자식 클래스 이름은 바로, 자, student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는 이제 부모를 상속을, 자, 받는데, 자, people이라는 부모를 상속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상속하자마자, 자, 이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암시적으로 이 슈퍼라고 하는 생성자가, 자, 호출이 되어서
이 암시적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슈퍼라고 하는 이런 부모 생성자를 추가해서 이제 호출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만 이제 부모의 그 생성자 중에서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자,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컴파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으면 이제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런 생성자를 추가를 이제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슈퍼라고 하는 이런 생성자를 자, 호출을 하도록 자, 이렇게 추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 people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가 없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자, 자식 클래스에서는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의 생성자를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자, 문자열 2개를 받는 생성자밖에 없으니, 자, 여기서는 자, 슈퍼 갈로 열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 홍길동, 자, 그리고 뭐 주민번호를 자, 이렇게 자, 넣어주고 이제 호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값을 이렇게 내가 직접 줬는데, 자, 이게 이제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이제 여기에 전달을 해서 결국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이와 같이 필드에 자, 초기화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값을 자, 외부에서 받아서 자, 여기에 넣고 싶다 그러면 자, 자식 생성자에서 자, 이와 같이 자, 외부에서 값을 받도록 자, 하고, 자, 이 외부의 값을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SSN도 대입을 이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모 생성자가 정확하게 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부모 생성자를 올바르게 이제 호출을 하도록 여러분이 자식 생성자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자식 클래스, 즉 스튜던트는 추가적으로 자, 스튜던트 자, 넘버라고 하는 자, 이런 필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것도 외부에서 값을 받아서 이제 초기화를 한다면 자, 여기에다가 int 자, student 자, number라고 이렇게 받고, 자, 이것을 자, student number에 이렇게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컴파일 에러가 생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슈퍼라고 하는 부모 생성자 호출은 항상 이 자식 생성자의 첫 줄에서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슈퍼 위에 다른 실행문이 있기 때문에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둘의 위치를 이제 바꿔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제대로 컴파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 스튜던트를 사용을 하는 자, 새로운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튜던트 자, example이라고 하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학생 객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튜던트 자, 스튜던트는 자, new student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서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주민번호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자, 학생 번호를 자, 1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이 상속에서 자식 객체를 만들게 되면 자, 그 부모 객체부터 먼저 생성이 되고 자식 객체가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성자 호출 순서는요.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생성자가 먼저 뉴 연산제에서 호출이 됐지만 실제로 그 생성자가 이제 완료되는 것은 부모 생성자부터 먼저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얘가 먼저 호출이 됐지만 자, 이 슈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 부모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부모 생성자가 다 자, 실행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일로 와서 자, 요거를 실행을 하고 자, 자식 생성자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완료가 뭐가 먼저 완료되느냐, 어떤 생성자가 완료되느냐에 따라서 그 객체가 먼저 완료되고 나중에 완료되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모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 부모 객체부터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자식 생성자가 완료되기 때문에 자식 객체가 나중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people이라고 하는 자, 이 부모 생성자 끝에다가 이와 같이 그래서 부모 객체 자, 생성 완료 이렇게 여러분이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 자식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자, 자식 객체 생성 완료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자식 생성자를 호출해서 자식 객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자, 부모 생성자가 호출 완료가 되면서 먼저 부모 객체가 생성이 된다 라고 했는데 자,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와 같이 자, 부모 객체가 생성이 완료되어서 자, 부모 객체부터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 객체가 완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상속이니까 당연히 자, 부모가 갖고 있는 필드를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스튜던트의 자, name이라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n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먼저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래서 name의 값을 읽어서 먼저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민번호하고 자, 학생번호까지 출력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자, 물려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필드죠.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이 제대로 잘 설정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홍길동하고 바로 이 그 주민번호는 결국 이쪽으로 대입이 되어서 다시 부모 생성자로 자, 이렇게 전달이 됐죠. 부모 생성자에서 이제 결국 여기에 홍길동 주민번호가 들어와서 홍길동은 여기에 주민번호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서 결국 이와 같이 자, 읽었을 경우에 자,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